자, 이거 주어진 프린트 요놈 7분을 주겠어. 7분. 자, 지금 해볼게요. 제 시계로 정확하게 28분이니까 7분 하면 얼마일까? 35분인가요? 자, 출발해볼게요. 출발.
더워지면 켜. 응? 자, 됐나? 자, 그거 이제 나중에 남은 시간은 여러분이 해서 풀어보시고, 못 푸신 분은. 자, 우리가 EBS에 연계된다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만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거기 여러분이 풀고 있는 게 이제 EBS 문제인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면 어떤 거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까 계약 당사자가 있겠죠? 그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계약을 요청하는 사람을 요약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 계약을 요청하는 사람이라서 요약자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겠어? 요청을 승낙해야겠죠? 걔가 뭐겠어?
계약을 승낙한다고 그래서 낙약자라고 합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제3자가 있었겠죠? 그게 누구야? 채무이행 권리를 취득했대요. 그러면 채무와 채권이 맨날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채무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너 이거 빨리 이행해 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대요. 그죠? 그럼 채권은 뭐겠어요? 채권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채권이야. 그러면 바로 뭐겠어? 채무 이행 권리가 바로 뭐냐면 이게 채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채무를 이행하게 만드는 권리를 가졌다는 얘기니까 저놈은 채권을 가졌다는 거네. 그죠? 자, 그러면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읽어놔서 봤더니 그죠? 둘 간의 관계는 보상관계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이제 계약의 1조건입니다. 계약이 되려면 첫 번째 보상관계에 이어야만 합니다. 됐죠? 다음, 계약자와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급부관계죠? 그죠? 급부라는 건 돈입니다. 그죠? 돈을 넘겨줘야겠죠. 물론 돈이든 어떤 권리든 뭘 넘겨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얘는 그죠? 대가 관계라고 했죠? 대가를 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싸우든 이 계약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그랬죠? 그죠? 다시.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한 2개 정도 나왔어요. 우리 제시문에.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내볼게요. 암보험을 든다라고 쳐볼게요. 그죠?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암보험을 들어요. 그럼 요약자는 누구겠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겠죠?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겠네? 그러면 낙약자는 보험사겠죠? 보험회사겠죠? 그러면 얘는 이런 거야. 내가 암보험을 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암이 걸리면 나의 아들에게 돈을 주시오. 나의 딸에게 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제3자가 뭘 갖는 거야? 그죠? 제3자가 수령하겠죠. 그죠? 됐냐? 한 번 더 내볼게요. 얘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재취업 약정, 즉 노동쟁의가 일어난다고 칠게요. 노동쟁의가 일어나면 요약자가 누구겠어? 노동자 전체가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일부가 오겠죠. 그죠? 일부가 누구냐면 노동조합이겠죠. 그죠? 걔네들이 누구에게? 회사를 상대로 하죠? 그렇다면 수익자는 누구겠어? 노동자겠죠. 그죠? 노동자가 개개인이겠죠. 요게 지금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여기 조금 하나 더 해볼게. 만약에 계약을 파기한다고 해보자. 갑이 갑의 계약을 폐지한다고 칠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수익자가 내가 돈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이 완성되는 거죠. 돈을 받겠습니다 해서 얘가 얘한테 돈을 줬어요. 근데 계약이 잘못됐어요. 그럼 얘가 얘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나 없나? 계약이 잘못됐으면 요렇게 둘 간의 계약이 잘못된 거죠. 얘의 권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다시 갑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 순간 수익자는 낙약자에게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채무 이행 권리, 즉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죠? 얘는 바로 뭐야? 채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어떻게 써? 낙약자가 지불을 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써? 지불해 줄게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말은 여기입니다. 수익자가 지정되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하면 그죠? 지정하는 순간 수익자의 권리를 임의로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와 얘 간의 계약이고 새롭게 권리가 생겼죠? 그죠? 새롭게 권리가 취득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권리를 함부로 얘가 제한을 할 수가 없다고요. 얘가 소멸시킬 수도 없고 얘가 소멸시킬 수도 없어. 됐죠? 한번 권리가 생기면 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보상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요게 먼저 돼야 돼요. 그죠? 이게 1번이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려면 두 번째는 반드시 어떻게 써? 제3자가 새로운 권리를 획득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권리를 획득한다. 이 권리를 취득해야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전제사항입니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 전부입니다. 됐죠? 그러면 EBS에 연계됐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간쓸게 12쪽에 나왔죠? 12쪽에 나온 건 어떤 거였냐면 12쪽은 질권자가 있습니다. 질권자가 있고 그 다음 뭐 있죠? 질권 설정자가 있는 거야.
질권 설정자. 질권자가 채권자냐, 채무자냐? 질권자가. 질권이라는 건 일단 뭐겠어? 그 뭐야? 물건을 받아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권리잖아. 그럼 질권자가 채무자야, 채권자야? 그래서 얘가 채권자입니다. 얘는 채권자입니다. 즉 권리를 가지고 있어. 야, 내가 돈을 빌려줬잖아. 빨리 돈 갚어 라는 권리를 가졌다고요. 갚으면 너의 담보를 내가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누구냐면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질권자,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에게 돈을 빌린다 하면 예를 들어서 질권자가 은행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예를 들어서 누가 해당되겠어? 돈을 빌리는 사람이죠.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질권 설정자입니다. 그러면 질권자는 질권 설정자를 100% 믿을 수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불안하잖아. 그래서 뭘 달라고 하는 거야? 담보를 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 뭐야? 담보 설정을 요구하죠. 그죠? 담보, 아이고, 반대죠. 얘가 얘한테 담보 설정을 요구합니다. 담보 설정을 요구하겠죠. 야, 불안하니까 돈 되는 거 가져와 이거야. 금반지 갖고 와 새끼야. 이런 거지. 그죠? 시계 갖고 와. 고가의 시계 갖고 와. 뭐 이런 건가 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써? 얘한테 뭐야? 담보를 주겠죠. 그죠? 담보를 줄 겁니다. 근데 이 담보가 바로 뭐냐면 질권입니다. 질권. 대표적인 질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 금반지라든가 시계 같은 동산이라고 그랬지. 그죠? 움직이는 재산을 동산입니다. 그럼 움직이지 않는 재산은 뭐야? 부동산이죠. 그게 뭔데? 집 같은 건 부동산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질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야? 대부분 뭘 이용한다? 대부분 동산이죠. 동산을 한다고 그랬어. 근데 그 글에서 보면 예외 같은 게 좀 있죠. 그죠? 왜? 자동차는 어쩌래요? 자동차는 재산이니까 움직이긴 하죠. 동산이긴 하지요. 그죠? 얘는 동산이야. 하지만 얘는 뭘로 설정해? 하지만 질권으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질권으로 설정하지 않고 뭐로 설정하라고 그랬어? 질권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뭐로? 저당권을 설정하라고 했죠? 저당권으로 설정하래요.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차이점이 뭐겠어? 질권과 저당권의 차이는 뭐죠? 자, 질권하고 저당권 차이. 저당권은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저당권이 잡히면? 있어요.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 집 보시면요, 대부분 집이 내 집이라고 하고 있지만 은행집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당 잡혔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집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질권은 어떻게 돼요? 그 동산을 누가 가지고 있어? 증권 설정? 질권자가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됩니다. 사용이 제한되겠죠. 내 주변에 없으니까. 금반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누가 가지고 있어? 은행이 가지고 있잖아. 질권자가.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금반지는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자동차는 늘 쓰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늘 쓰는 물건 같은 거 어떻게 써? 사용할 수 있게끔 저당권으로 설정해줘요. 뭐 이런 건가 봐. 그런데 내 거를 주면 좋은데 내가 담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제3자가 있겠죠. 제3자에게 어떻게 해서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죠. 내가 없다면 빈털털이야. 그럼 이쪽에서 담보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때 이 제3자를 뭐라고 하죠?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냐? 물상보증인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연결되는 고리가 어디야? 제3자에 대한 계약 이거죠. 이렇게 둘 간의 계약에서 어떻게 해서 새로운 제약권자가 나왔죠? 이게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에서 연결된다는 것이 그러면 배경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은 배경 지식이 아니고 지금 내가 첫 번째 던졌을 때 그냥 읽고 푸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있으니까 설명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것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진 않아요. 좀 물론 도움은 좀 되겠지만 요거야. 그러면 내용을 한번 다 들어가 볼게요. 우리 거에선 다 읽을 건 없고 어디를 좀 해줄 거냐면 자 여기 볼게요. 몇 단락이지? 네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자 질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하면 요게 이제 주어죠. 우린 주어와 서술어 쫓아가면서 갔었잖아. 질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했죠. 그러면 당사자가 누구냐 했으니까 질권자와 그냥 또 하나 있어. 누구야? 질권 설정자이다 이거네요. 그럼 계약의 당사자는 질권자와 질권 설정자가 계약의 당사자겠구나. 근데 앞에는 수식하는 말을 통해서 얘를 정리해 줍니다. 개념을 정리해 줘요. 자, 우리 저번에 옛날에 수업할 때 했었는데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은요. 자,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은 첫 번째 설명 방법 중 정의를 이용합니다. 정의의 설명 방법을 이용합니다. 설명 방법을 이용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정의라는 게 뭐야?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저 개념 정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수식을 통해서 수식을 통해 개념을 설명합니다. 개념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자 질권자를 얘기하고 싶은가 봐. 요 개념어 질권자를 설명하려고 했더니 앞에 뭐 있어? 질권을 취득하는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질권을 취득하는 이란 니은이 붙어서 관용어죠. 그죠? 그래서 얘를 꾸미는 거잖아. 결국 이 말은 뭐야? 질권자란 질권을 취득하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죠? 그걸 집었던 겁니다. 그럼 개념을 정의한 거니까 질권자의 개념이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질권을 취득하는 질권자네. 질권자가 뭐냐? 질권을 취득하는 거야. 그러면 질권을 모르면 어떻게 써? 이 질권의 개념을 모르면 그 세 번째 단락에 있죠. 세 번째 단락에 화살표를 찍 연결하라고요. 세 번째 단락에 질권의 개념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써? 빨리 세 번째 단락 화살표를 연결해 놓는 거야. 헷갈리지 않게. 나중에 찾아가야 되니까. 그 다음 질권 설정자는 뭐냐?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놈이네.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질권 설정자니까 자, 질권 설정자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네. 그죠? 오케이. 다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차이를 부각해서 읽고 싶으면 질권자 이렇게 해버리고 질권 설정자는 이렇게 해서 읽던지. 다시 또. 질권자는 채권의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채권자며 그럼 질권자는 이다죠. 채권자이다. 설명해내. 질권 설정자는 그럼 뭐야? 채무자이다. 됐죠? 채권자는 뭐냐면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 그죠? 채무자는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됐냐? 자, 그런데 여기 또 우리가 출제 요소가 나왔죠. 일반적이지만 이게 또 출제 요소죠. 자, 우리가 수능에 잘 되는 출제 요소 중에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말 나오면 어딘가에는 무슨 말이 있는 거지? 그렇지. 일반적이지 않은 게 어딘가 숨어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이게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읽을 때 이건 좀 차이가 좀 드러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써? 본능적으로 일반적이 이게 되는 거고 어딘가에 찾으려고 해야 돼. 그죠? 일반적으로 했다면 안 나왔다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해도 기억해야 돼. 일반적이지 않은 게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질권 설정자가 채무자인 게 일반적인 거죠. 그죠? 일반적인 건 질권 설정자가 채무자인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어딘가에 일반적이지 않은 게 있지. 어디야? 뒤에 있죠. 여기. 채무자와 합의한 제3자. 제3자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거죠. 위쪽이 일반적인 거고요. 밑에가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다. 항상 일반적으로 보편적이지만 이런 말 나오면 그거 아닌 게 있어요.
그 이 제3자를 뭐라고 한다? 개념어군요.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이네. 그럼 물상보증인 제3자 얘는 부담하지 않는답니다. 무엇을? 채무를, 스스로 채무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즉 보증을 한 사람이니까 빌린 사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가정 전제사항이니까 물결이죠. 발생한다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는 물상보증인이죠. 그가 담보로 제공한 것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그럼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군요. 그죠? 어떻게? 한도 내에서지요.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답니다. 그래, 그러면 자, 질권자가 왜 있고요? 질권 설정자가 있습니다. 설정자. 예를 들어볼게. 여기가 은행이었고요. 얘가 철수였습니다. 철수야. 근데 철수가 빈털털입니다. 자, 얘 담보를 줄 게 없어요. 담보를 줄 게 없어. 뭐 없어요. 담보가 개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얼마를 빌리고 있냐면 2,000원을 빌리고 싶어요. 그죠? 2,000원을 빌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여기에 제3자 0이라고 해볼게요. 0이에게 얼마? 2,000원을 시계로 잡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가 이쪽에다가 시계를 담보로 주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럼 질권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은행이 질권자고 철수가 질권 설정자였습니다. 돈 빌리는 거에선. 근데 요 시계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권리를 가진 사람이니까 요 시계에 관해선 얘가 은행이 질권자지요. 근데 아까 질권 설정자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재산을 담보한다고 그랬죠. 그 자신이 누구야? 제3자가 자신이죠. 시계는 3자 거잖아. 그러면 이 시계에 관해선 질권 설정자가 되는 거야, 얘가. 됐지? 그러면 이 질권에 대한 계약은 얘하고 얘가 맺는 거지. 됐니? 오케이. 그런데. 이참에 이 시계가 만약에 3,000원이야. 그럼 어떻게 해서 2,000원 갖고 1,000원 남으면 얘 줘야 돼. 그죠? 한도 내에서. 만약에 이게 1,000원이야. 그러면 2,000원을 못 갚았지만 그냥 1,000원만 주면 돼. 무슨 말이겠죠? 다음. 질권자가 동산에 설정된 질권을 행사하려면 질권자가 얘가 철수가 돈 안 갚았어. 시계 내놔. 이렇게 하려면 동산 을 맡아두어야 하므로 질권은 동산을 맡아두는 거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 맡아두어야 하므로 여기에 무로 이것도 공식이죠. A이므로 B 뭐였지? A함으로 함으로에 하자 없어도 되고요. B A이므로 B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야? 앞에가 뭐죠? A라는 원인 때문에 B라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A이기 때문에 B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인과관계는 우리가 잘 아는 뭘로 바꿔? 때문에로 바꿔서 읽어버리죠. 맡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겠지. 자, 맡아두어야 한다. 이게 원인이죠. 맡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질권의 효력은 언제? 인도될 때 발생한답니다. 그럼 뭐가? 동산이 질권자에게 인도될 때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 시계가 은행에 들어온 순간 계약 시작.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다만, 법지문에서 우리 어떻게 하라고 배웠지? 다만 나온 순간 그 위에다 별표를 슬쩍 올리라고 그랬죠. 이게 출제 요소라고 그랬잖아. 다만, 질권 설정자가, 즉 시계 주인이 자기의 소유권이 있는 동산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그럼 질권 설정자가 소유권이 있는 동산을 타인에게 빌려준 상황일 때라면 빌려줬어. 즉 시계가
나한테 없고요. 영희가 누구한테 빌려줬냐면 영희 또 사람 누구이냐? 철수, 영희 누구 있지? 떡만이. 우리 떡만이가 있어요. 얘한테 시계를 빌려줬어요. 얘가 얘한테 시계를 빌려줬다고 칠게. 그럼 시계가 지금 어디가 있어? 덕만이한테 있어요. 됐죠? 이럴 경우 해당 동산의 시계 질권을 설정하고 동산의 반항 청구권을 질권자에게 양도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아, 그러면 굳이 떡만이에게 빌려준 이 시계를 은행에 가져가지 않고 뭐만 하면 돼요? 뭐를 얘한테 주는 거야? 시계를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반환 청구권을 주는 거야. 반환 청구권을 넘겨주면 반환 청구권, 즉 채권이 들어온 순간 계약 시작, 효력 시작. 그럼 나중에는 떡만이는 시계 누구한테 주면 돼? 은행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달라고 하면. 질권이 담보물이 동산이 아니라 A가 아니라 B. 잘 나오는 패턴이 나와 있죠. 그러면 A가 아니고요. 초점은 어디야? B. 요거였죠. 요거는 동산 아니고요. 채권일 경우에는 어떠냐? 권리입니다. 어떤 권리? 채권일 경우에는 어떠냐? 자, 채권이라면 어떡하냐? 내가 누구한테 돈 받을, 여기서 또 떡만이 말고 또 누가 있냐? 또 국어책에 나오는 애 누구 있지? 철수, 영희, 덕만이. 나연이? 나연. 아우, 씨발놈이라고? 나연으로 해보자, 나연. 자, 나연이가 집을 지었어요. 집을 이렇게 지었어. 근데 공사 대금을 아직 철수에게 주지 않은 거야. 집을 짓고 내가 얼마야? 여기다 공사 대금 청구권. 이쪽이 아니지. 철수가 이쪽으로. 공사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칠게요. 그죠? 그러니까 집 지었는데 얼마냐면 공사 대금이 많으면 5,000원이야. 5,000원. 그런데 집을 다 짓고 나서 언제 받기로 했냐면 2021년, 지금 2021년이냐? 7월 30일 날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나연이는 철수에게 2021년 7월 30일 날 5,000원을 주면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지금은 2021년 7월 20일이란 말이야. 아직 나연이는 줄 필요가 없죠. 그죠? 요 상태야. 맞지? 채권의 경우, 질권 설정자는 그럼 누구야, 여기선? 야, 왜 나연이야? 철수지, 철수. 주인은 철수 거잖아. 질권자는 누구지? 은행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시점부터 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 채권이 넘어가는 순간 시작하는 거네. 됐죠? 오케이. 자,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이 뭐지? 질권자인가? 질권자고 니은이 직권 설정자입니다. 자, 요게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풀었으면 바로 싸대기 뗄 겁니다. 바로 맞아도 울지 마요. 이것도 봐라. 오빠는 왜 책이 없어? 넌 뭐 보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게 어딨어? 갖고 와, 이 새끼야. 미쳤나? 아니, 멀뚱멀뚱, 넌 도대체, 진짜 네가 진짜 실력자다. 책 없이, 다른 책을 보면서 그 책이냐. 빨리 갔다 와, 인마. 그렇지. 많이 틀렸네. 자, 어디? 질권자와 질권 설정자입니다. 어디? 질권자에게는 처분의 권리가 있죠. 그죠? 야, 돈을 안 갚았어. 그럼 어떻게 해서 시계를 처분해버리죠. 오케이. 질권 설정자에게는 사용 수익의 권리가 현실적으로 보장된다?
사용 수익의 권리가 현실적으로 보장될까요? 질권이라 함은 동산이 어디로 가야 돼? 은행으로 갔지요. 그죠? 그러니까 시계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누가 가지고 있어? 은행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의 권리가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 수익의 권리가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만들어준 건 뭐죠? 자동차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 같은 것은 무엇을 설정해 준다고 그랬어? 그렇죠. 요것은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건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야? 저당권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틀렸네. 우리가 문제를 풀고 점검을 한다는 건 여기까지. 그죠? 다음. 틀렸어요. 질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랍니다. 제3자군요. 기억은 질권자는 채무자와 이 무슨 소리야. 제3자가 물상 보증이니까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얘가 질권 설정자지. 왜냐면 얘 거니까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잖아. 얘가 그러니까 얘가 뭐야? 질권 설정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채무자와 하면 안 되지. 그죠? 땡. 기억. 질권자와 달리 질권 설정자는요. 담보물을 경매하여 금전을 취득 한다고요? 질권 설정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누가 할 수 있어? 질권자가 할 수 있죠? 바뀌었어요. 다음. 질권 설정자와 달리 질권자는요. 반드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채권이 보유한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과 내연은 모두 동산이 인도되거나 채권이 양도될 때 담보물권? 담보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질권자만 가지고 있는 거지. 얘는 가능성이 없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됐냐? 자, 다음 거는 많이 안 틀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읽거나 보면 볼게요. 자, 채권의 변제 기일이 지났는데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또 가정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채무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질권자, 질권 설정자야. 그죠? 자, 그런데 얘한테 이제 담보가 가겠죠. 그죠? 담보를 가지고 이쪽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하겠죠. 만약에 2021년 7월 30일까지 변제하라. 변제 기일이야. 근데 10일이야. 근데 지금 20일이죠. 안 했어. 그러면 질권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담보물로 제공된 동산을 경매하거나, 그죠? 제공된 채권을 어떻게 해서 청구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죠? 여기서 담보에 시계를 담보로 했다면 뭐 하면 돼요? 시계를 팔아버리던가 또는 어떤 채권을 담보로 했다면 채권을 팔아버리면 됩니다. 그죠? 다만 또 올라와야죠. 스르르. 그죠? 법지문에 다만은 별표가 쓱 올라오는 거죠. 담보물로 제공된 채권의 변제 기일이 채권입니다. 채권의 변제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입니다. 그죠? 요번엔 채권입니다. 근데 채권의 변제일은 2021년 7월 30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7월 10일이 지났다고 해도 얘는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 이후에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7월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7월 31일이라든가 이렇게. 근데 담보물을 처분하여 취한 금액보다네. 또 비교하네. 그죠? 그러면 취한 금액이 변제 금액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취한 금액이 변제 거시기보다 클 때, 그러니까 취한 금액이 커요. 자, 요게 얼마냐면 3,000원. 자, 여기가 얼마냐면 2,000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1,000원이 남네.
그때는 잔액을 질권 설정자에게 상환, 누구한테 줘야겠어요? 질권 설정자 얘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채권이 변제된다면 갚았어. 그죠? 채권을 없앴어. 그러면 당연히 질권도 소멸하죠. 그 다음에 뭐뭐 함으로니까 때문에, 소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질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이 변제된다면 질권은 소멸해 버릴 겁니다. 됐니? 그죠? 주어 서술어 찾아갔었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가 필요한 것에다 가로를 쳤었고요. 법지문이니까 다만 하면 거기에 별표가 슬쩍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죠? 자, 됐나? 다음 문제는 안 풀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앞에 있는 제시문을 연결만 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연결만 하는 거. 자, 갑은 은행 을에 예치한 정기은행을 바탕으로 채권 A, 갑이라는 건 예건 채권 A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면 갑은 뭐냐면 예금 채권을 갖고 있구나. 예금 채권 A를 소유했습니다. 을은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병과 대출 계약을 맺었고요. 대출 채권 B를 가졌답니다. 아, 그럼 을이 은행이군요. 그죠? 을이 은행이죠. 얘는 대출 채권 B야. 그러면 누구와 하냐면 요렇게 대출 계약이죠. 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출 계약을 맺었다는 건 이제 질권 계약을 맺은 거야. 왜냐면 병을 못 믿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은행이 담보를 달라고 하겠지. 그죠? 근데 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병은 갑을 설득하여 B를 담보하기 위해 갑의 채권인 A를 담보물이래요. 그러면 자, 요게 담보로 준 거죠. 그죠? A가 담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일단 요 대출 계약에서는 얘가 질권자가 되고 얘가 뭐야? 질권 설정자가 되는 거지. 그죠? 하지만 제3자 갑이 툭 튀어나왔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얘가 요 담보에 의해서는 얘가 질권자지만 얘가 질권 설정자가 되는 거지. 그죠? 그죠? 연결하는 거야, 지금. 이에 따라 갑과 을은 A의 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맞죠? 요거 얘기하는 거죠. 질권의 효력은 질권 설정 계약 시점에 발생했고 A의 변제 기일이 언제였냐면 예금 만기가 2021년 11월 5일이고요. B는 언제야? B는 2021년 9월 5일이래요.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올지 이제 예측도 되죠. 그죠? 2021년 9월 5일이 됐는데 병이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을이 갑에 A를 처분하겠지. 언제 처분해야 돼? 11월 5일 이후에. 그죠? 그 다음 가격 따져봐서 돈이 남으면 갑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갑은 어디까지만? A의 담보 그 가격만 해당하죠. 책임질 수 있죠? 오케이. 하고 자, 조금 쉬었다가 문학 점검을 해볼게요. 뭐가 안 돼요?